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오대산 선제길 편입니다. 진리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고 하나인 것도 아니고 여럿인 것도 아니다. 이런 까닭에 진리의 세계는 크고 작은 공간적인 상대성, 빠르고 느린 시간적인 상대성,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운동적인 상대성, 부분과 전체라는 구조적인 상대성을 초월해 있다. 일도 아니고 다도 아닌 까닭에 한 법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한 법이다. 은의 함경소를 제가 읽었습니다. 올랐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법,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어렵다고 필자는 앞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50년간 백두대간을 오르고 내리면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산을 오를 때 힘들면 자신이 늙었다는 뜻이고 올라갈 때 힘들면 아직 젊었다는 뜻입니다. 백두대간 오대산 상원사에서 월정사로 내려오는 편도 9km의 완만한 수길은 화엄경의 선지식을 찾아 나선 어린 선제동자를 따 선제길이라고 이름 붙였나 봅니다. 선제동자는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행을 구족하기 위하여 혼자 여행을 떠나 53인의 선지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은 기회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마지막 실천행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선제동자인 서성은 바라문, 노예, 장사꾼, 뱃사공, 소녀와 창녀, 온갖 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란 어떤 사람에게 찾을 수 있다는, 여러 사람에게 찾을 수 있다는 대방광불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방광불 함경은 29세에 출가한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가 35세인 기원전 589년 음력 12월 8일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를 얻고 제자들에게 최초로 설법한 말씀을 석가모니 인멸 후 4차례의 격집으로 후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화엄경입니다. 천축의 용수보살이 히말라야 설산에서 만난 노비구성을 따라 용궁에 들어가 가져 나왔다고 합니다. 화엄경은 원래 용궁에 상, 중, 하가 있었는데 상본과 중본은 워낙 방대해 가져 놓을 수가 없었고 10조 9만 5천만 8자로 된 하본만 용수보살이 가지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체유심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3세 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화엄경 하면은 당나라 종남선 지상사 지엄화성에게 8년간 화엄사상을 공부한 의상이 실로로 돌아와 원효와 함께 대방광불 화엄경 10조 9만 5천만 8자를 200절자로 줄인 화엄 법계 일성도 일명 법성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신라의 최치원이 다시 법장 화상전을 지어 1082년 고려 대왕사에서 판각하여 중국으로 역수출되었고 일본에 전파되었다고 필자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화엄사상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라도 홀라 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이 법계 연기, 무진연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법계란 현상과 본체와의 상관관계를 사법, 이법,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로 나눕니다. 먼저 모든 사물이 제각기 한계를 지니면서 대립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상의 세계를 사법계라고 하고 진실에 대한 깨달음의 세계로 언제나 평등한 본체의 세계를 이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상과 본체는 결코 떨어져 있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항상 평등 속에서 차별을 보이고 차별 속에서 평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사무예법계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의 현상, 그것도 각 현상마다
서로서로의 현상이 되어 밀집한 중앙을 유지하는 것이 사사무예법계입니다. 오대사는 이처럼 불교의 중심인 화엄불국토로 신라시대 때부터 이름을 얻어 많은 사람들이 자취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조선 7대 왕인 세조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조는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으나 잉바 응보로 평생 피부병이라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을 낫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약수터를 온천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곳 오대산 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상원사 계곡에서 자주 등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세조가 신하들을 물리고 혼자서 오대천 계곡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어린아이가 해맑은 얼굴로 목욕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렇게 해맑은 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산속에 웬 아이? 얼굴이 너무 해맑고 순수하구나. 말없이 세조의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의 얼굴이 하도 천진난만하여 세조는 자신도 모르게 손짓을 했습니다. 오라고. 아이는 스스럼없이 물속으로 들어왔고 임금 세조는 피부병으로 부스럼이 잔뜩 낀 자신의 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등을 좀 밀어줄 수 있겠니? 아이는 기꺼이 세조의 등을 밀어주었는데 상쾌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세조는 하도 시원해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피부병과 부스럼이 깨끗이 흔적도 없이 나은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라며 아이에게 고맙다고 치아를 해주었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맙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예, 문수라고 하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임금의 등을 밀어주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거라. 예, 그러하오리다. 대왕께서도 문수를 만났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하고 아이는 감쪽같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조는 자신이 보았던 아이의 문수 동자임을 뒤늦게 알고 문수 동자의 모습을 하공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그 모습을 새거 상원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문수 동자상은 지금도 상원사의 문수전에 주불로 모셔져 있고 목조 문수 동자상은 현재 국보 제2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자 문수 동자가 나타나 세조의 피부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이야기. 세조가 병을 고쳤던 길이라 왕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완만한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은 숲속에 150여 가구 300여 명이 산속에서 불명하고 살았던 화전민터가 나옵니다. 강원도 화전민 하면은 너와집이나 구피집이 단번에 떠오르는데 볼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계곡을 건너는 출렁다리를 건너자 거제수나무가 울창합니다. 짜장나무과 거제수나무는 수액이 매우 많은 나무입니다. 싹이 돋고 꽃이 피는 절기고구에 나무 수액이 많이 나와 몸에 열이 나는 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껍질은 종이처럼 얇아서 편지지로도 쓰였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사람들은 물불 가르지 않고 먹습니다. 자작나무가 고로쇠나무에 구멍을 뚫어 수액을 받아 먹는데 얼마나 건강장수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생물, 무생물, 숨을 쉬든 숨을 쉬지 않든 다 고귀하고 스스로 고귀하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이 깊고 백두대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외적의 침략에도 국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좋은 곳이라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선 5대 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 사고는 교정사고로 교정 흔적이 남아있어 실록의 편찬 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오대산 일대 나무를 별치하기 위해 상원사까지 철도가 놓여졌다고 합니다. 1927년부터 1945년까지 금강송 전나무 등 질 좋은 나무를 벌채하여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살림이 울창한데 금강송과 오대산 전나무같이 질 좋은 나무는 없었나요? 아니면 식민지라고 마구잡이로 착취를 한 것인가요? 선제
선지식을 찾아 나서듯 걸어온 선제길을 되돌아보니 날은 저물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월정사 종고루 범종 법고 목어 음판 소리가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음량이 인양 합니다.